네, 오늘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정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호입니다. 네, 한 주 내내 기다렸던 CPI 발표되고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말이 뭐냐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악재가 나왔으면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바닥권에서 악재는 어떻게 본다면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는 시장의 불안감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자이언트 스텝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너무 저가니까 이제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불안 심리가 이제는 해소가 됐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시장은 약간 그러는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해 드렸던 것 같아요. 금요일장 상승이 제일 중요하다. 하락장에서 반등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건 금요일장 심리가 제일 공포 심리가 강한데 이런 장에서도 상승으로 마감을 한다라면 지속적인 어느 정도 반등세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오늘 어떻게 본다면 양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다음 주장도 약간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미국장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CPI 발표 나오고 나서 거의 나스닥 선물지수를 500포인트 정도로 떨어뜨렸는데 그걸 다시 V자 반등으로 다시 말아 올리면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바닥권 대비 거의 5%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런 모습세를 봤을 때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어제 하락분을 오늘 좀 메꿨다라는 느낌인데 그런 의미로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더 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오늘장 체크 포인트들 어떤 거 보세요?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는 반등 나오는 종목들의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악세였던 게임주, 바이오주 이쪽이 어떻게 본다면 눈에 띄게 좀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P2E 규제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신라젠이 다시 거래되게 되면서 시장의 바이오 열풍은 다시 도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바이오주들의 동반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좀 더 이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미국과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잡아주는 거 아니냐. 1,400원대 초반만 유지해준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없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의미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좀 지켜봤는데 괜찮게 흘렀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반등 나오는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바이오 업종의 상승세 이게 어떻게 본다면 신라젠이 오랫동안 거래 중지였다가 거래가 되면서 바이오주들의 훈풍을 불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번 7월달 반등 때도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도 게임주들의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바닥권에서 먼저 1차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개별 섹터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인다. 게임주와 어떻게 본다면 제약 바이오는 약간 개별 섹터 성향이 강한데 이런 종목들의 어떻게 본다면 이때까지 눌러왔던 호재들을 다시 한번 머금고 올라가 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약간 오늘장 체크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건 반등 나오는 종목들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고점 나왔다고 보세요? 원달러 환율은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뭐 급등락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왜냐면 그럴 경우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근데 천천히 올라가면서 뭐 1,5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 그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등락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큰 폭의 변동성만 동반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내성 어느 정도 시장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CPI도 지났고요. 다음 주에는 뭘 봐야 될까요? 주요 일정들 어떤 거 있나요? 다음 주에는 SBB테크가 신규 상장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17일 날 SBB 테크가 신규 상장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동방 상승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수급들이 이 신규 상장주로 다 쏠리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폐배터리 관련주들, 성일하이텍, 스픽게임이 상장하면서 폐배터리 관련 수급들을 신규 상장주가 다 흡수했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SBB와 테크가 상장을 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의 수급들을 이쪽으로 다 쏠리는지 아니면 분산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섹터들이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17일 날 르세라핌이 컴백 예정입니다. 요즘 어떻게 본다라면은 엔터 3사, YG, JRP, SM은 잘 가는데 하이브는 어떻게 본다면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이나 이런 모습이 잘 못 나오고 있어요. 네, 르세라핌이 컴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만들어주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탑 머티리얼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 이건 화요일날 상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2차전지 관련주예요. 2차전지 소재 관련주인데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요즘 어떻게 본다라면은 금양이나 미래나우텍처럼 갑자기 신흥 강자들이 나올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쪽도 탑 머티리얼이 2차전지 관련 수급들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SBB 테크나 탑 머티리얼은 잘 찾아보시면 대주주가 지금 상장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면서 이 종목들이 만약 따상이나 이런 부분을 갔을 경우에 대주주 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쪽으로 투자하시는 방법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신라젠이 이번에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오니까 대주주인 M2N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으로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18일 날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요즘 어떻게 본다라면 콘텐츠 관련주들이 약간 힘을 못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면서 전체적인 콘텐츠 시장이 더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0월 19일 날 가장 중요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테슬라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하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잘 나와야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예상치보다 하이할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어떻게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줬던 거는 2차전지 관련주였는데 이 테슬라 실적으로 인해서 어떻게 추세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관전 포인트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10월 20일 날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어떻게 본다는 금융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금 시장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 계속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공포감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10월 19일 날 현대차에서 5조 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방안 발표가 나옵니다. 이게 협력사를 어떻게 지원해 줄지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갈지 어떤 회사가 수혜를 받을지, 요즘 어떻게 본다면 현대기아차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다가 요즘 많이 주춤하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10월 20일 날 미국 9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나와요.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주택이 많이 팔리거나 이러면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경기가 괜찮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시장의 지수의 변동성이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10월 20일 날은 좀 더 지수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정들 상당히 많네요.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 가운데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봤는데 그러면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좀 전에는 이 반등 나오는 종목에 관심을 갖자. 그러면은 낙폭과 대주주를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인가? 어떤 투자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신저가 종목들보다는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번 주랑 또 똑같은 말인데 신저가 종목 중에서 어느 정도 이번에 큰 상승세
10% 이상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들은 관심권으로 둬도 되는데 어느 정도 한 5% 정도 3% 이렇게 나왔던 종목들은 아예 안 보는 게 낫고 차라리 주도주 쪽에서 보는 게 낫다. 2차 전지 섹터나 아니면 태양광 그리고 방산, 태조 이방원 섹터 그리고 폐배터리 이쪽을 눈여겨보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은 어떻게 본다라면 계속적으로 갔던 종목들이 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고 기존의 저가권 종목들은 만약에 큰 상승세, 2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들은 만약 추세를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 같은 장 3%, 4%대밖에 안 올랐던 종목들은 만약에 시장이 다시 꺾일 때면 더 큰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보다는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보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절대전략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 오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내 종목은 왜 이러지?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 있으시다면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과 오늘 저녁 9시에 진행되는 미스터 진단 시간 활용해 보시죠. 이종목 전문가 김민준 전문가가 밤 9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종목 진단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올랐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양시장 나란히 마이너스권이거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다음 주 준비 든든히 하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